자, 그러면 저희가요, 사과 묘목을 구입을 해왔어요. 근데 그 묘목이 5년 된 사과 나무였어. 그래서 가져와서 우리 과손에 심었어. 그럼 그랬을 경우에는 그 사과 나무는 몇 년을 볼 거냐? 네, 1년을 보는 거예요. 그 식재 시기. 우리 과손에 심어진 시기가 1년이 되는 거예요. 5년이 아니야. 그랬을 때 거기 단서조항 거기 나왔잖아요. 수령이라 함은 나무의 나이를 말하며 묘목이 가히 과손에 식재된 해를 1년으로 보더라. 그 다음에 자, 품목이 혼식되었어요. 자, 이 과수원에 지금 현재 1000주가 식재되어 있는데요. 950주가 사과예요. 그리고 50주는 배예요. 자, 대원칙. 사과와 배가 이렇게 혼식되어 있는 과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 자, 단서조항 들어갑니다. 다만 주력 품목이 90% 이상 식재된 경우에는 사과에 대해서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즉 현재 얘는 몇 퍼센트? 95%. 얘는 5%가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때는 주력 품목이 사과가 되잖아요. 근데 이 사과가 90% 이상 식재된 경우에는 사과에 대해서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일단 원칙은 품목이 혼식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력 품목이 90% 이상인 경우에는 주력 품목에 대하여 보험 가입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자가요, 굉장히 영농활동을 안 했어요. 즉, 전정이나 비배관리 또는 품종 갱신 등의 이유로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이 예상되는 과손. 이런 것은 우리가 봐보면은 이제 주로 어떤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에 있어서? 우리 미보상 주수에 많이 해당되겠죠. 그래서 강전정을 해버렸어. 강전정을. 지난 때. 강전정을 해가지고 올해요. 착과량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 같아. 그런 애들은 가입을 안 시켜주겠다.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이 과목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 나무 있잖아요. 나무. 우리가 현장에 가보시면 어쨌든 간에 이 나무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무 얘가 사과야. 우리 갔어. 조사하러. 갔는데 이 사과에 하나도 안 열려 있어. 이 사과가. 사과가 안 열려 있어. 그럼 이 안 열려 있을 때 이 나무를 갖다 뭘로 볼 거냐 그 말이에요. 이 나무를. 사과가 일단 안 열려 있어. 근데 원인이 사과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원인이 뭘로 안 열렸다. 지금처럼 너무 추워. 냉해 입은 거야. 냉해로 사과가 없어. 이랬을 경우에 얘는 수확불능 주스로 보는 거야. 얘는. 그런데 얘가 만약에 병 걸렸어. 자, 병충해로 인해서 사과가 하나도 없어. 얘는 무슨 주스로 보는 거예요? 미보상 주스로 보는 거야. 이렇게. 같은 사과가 없더라도 원인이 뭐다? 냉해였어. 냉해로 사과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수확불능 주스. 근데 얘가 병충해로 사과가 하나도 없어. 이런 경우는 미보상 주스로 보는 거야. 우리 현장에 나갔을 때. 그럼 이렇게 지금처럼요. 병충해 걸렸다든가 또는 뭐예요? 강전정 해가지고 수확량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 같아. 애들. 그냥 보험 가입 안 시켜본다. 이거. 애초부터. 자, 그 다음에 시험 연구.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판매 목적으로 보험 가입하는 거예요. 연구용으로 보험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나무. 자, 여기가 지금 현재 1000주가 식재되어 있는데요. 나는 500주만 보험 가입할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통상적인 영농활동 안 합니다. 보험 가입할 수 없다. 자, 위험지역이에요. 하천부지, 상습, 침수구역. 판매를 목적으로 안 한다. 정식이 아니라 가식되어 있다. 그 다음에 중복 가입한다. 또는 너무 섬이에요. 근데 그 섬이 전기선도 안 다니고 연륙교도 없어요. 그럼 저희가 손해평가하기가 곤란하겠잖아요. 그래서 도서지역, 전기선이나 연륙교가 없다. 보험 가입할 수 없다. 자, 이 지역이 지금 현재 도시개발로 인해서 수용 예정 지역이에요. 그런데 얘가 수확 전에 거기가 만약에 수용이 돼버린다. 즉 형질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 그럼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수원도 보험 가입할 수 없다. 수확 종료 전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수확 종료 후에 만약에 형질 변경이 예정되어 있어. 수확 종료 후에. 우리가 충분히 사과를 수확하고 나서 변경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겠죠. 근데 수확 종료 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계속 얘가 중복된단 말이에요. 얘가 인수제 안에 있어서. 그래서 금, 수, 전, 본, 가, 시, 판,
예,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돼요. 영농 하일기. 일단 금은 금액으로 되겠죠. 200만 원 미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자, 소령 335 35 345 35 그죠? 수령 345 35 사과 배 단감 전정 비배 관리 폼종 갱신 등의 이유로 수확량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품목이 혼식되어 있다. 자, 품종이 혼식된 것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여기 천주인데요. 이 가수원에 홍로가 500주, 후지가 500주 이런 경우는 보험 가입할 수 있어요. 품종이 혼식된 건 보험 가입할 수 있어요. 품목이에요, 품목. 자, 가식되어 있어요. 시험 연구예요. 판매 목적 안 해요. 시험 연구, 판매 목적 안 해요. 그 다음에 영농 활동을 안 해요. 하천부지 상습 침수 구역이에요. 일부 나무만 보험 가입해요. 기타. 이건 막 계속 중복이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하실 때 금수전, 홍가시판, 영농, 하일기 이렇게 계속 중복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보시면 그 밑에요. 인수 관련 수확량에 있어서 자, 표준 수확량이 뭐고 평년 수확량이 뭐고 자, 이 부분이에요. 자, 똑같이 방금요 조건 그대로 한번 해봐요. 자, 여기가 사과고요. 지금 현재 천주가 들어있어. 그리고 수령이 자 5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재배 방식은 밀식 재배라고 할게요. 했는데 자, 이때요 여기가 홍로가 500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지가 500주가 있어. 자, 이랬을 때 이임이 어때요? 자, 지역 여기가 지역이요. 자, 경상남도가 아니고 경상북도가 아니고 경상남도 밀양이더만요. 제가 그때 지난번에 그냥 순간적으로 제가 예제를 냈을 때 제가 뭐라 했어요? 경상북도 밀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경상도에서 이재기 들어왔어요. 밀양이 경상북도가 아니고 경상남도라고. 이거 잘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이래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그 예시를 들 때 이 전당포만 예시를 들다 보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인강을 들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쪽도 좀 예를 들고 수도권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하에 제가 지난 시간에 저도 모르게 밀양 얼음골 사과 유명하니까 예. 근데 순간적으로 저도 경상북도 밀양 했는데 경상도에서 밀양이 경남이라고 저한테 태클이 왔어요. 제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심해야 되겠다는. 자, 이런 조건이야. 그러면 이미 어때요? 이미 이쪽의 지역 환경, 그 다음에 품목, 수령, 재배 방식, 품종에 따라서 이미 통계치를 내서 표준 수확량은 고시가 딱 되어 있다고요. 이미. 즉 방금 말했잖아요. 5년짜리의 사과의 밀식 재배, 홍로의 표준 수확량은 한 주당 20kg예요 라고 이미 고시를 해놔버려. 이미 그 지역에서 통계치 빼가지고. 그리고 누구예요? 후지도 역시 한 주당 12kg이에요 라고 어때요? 이미 고시가 다 되어 있다고.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표준 수확량이라고. 그러면 우리 집의 표준 수확량은 우리 집의 것은 우리 집에 보험 가입하는 주수에다가 애를 합산하면 우리 집의 표준 수확량이 되는 거야. 즉 우리 집에요 표준 수확량은 합산하면 돼. 즉 홍로가 주당 20kg이에요. 그리고 자 홍로의 주수가 500주입니다. 했을 때는 250 10,000kg이죠. 10,000kg. 그리고 누굽니까? 얘는 홍로죠. 자, 그 다음 후지의 표준 수확량은 주당 12kg라고 그랬잖아요. 12kg 곱하기 500주 하게 되면은 얘는 얼마예요? 예? 6,000? 그럼 얘가 더 예, 6,000kg. 얘는 누구냐면 지금 현재 후지야. 그럼 우리 집의 표준 수확량은 결론은 뭐예요? 두 개를 합산한 거 해서 얼마요? 16,000kg이 지금 우리가 우리 집의 표준 수확량을 산출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둘이 합산하면 돼. 이게 바로 우리 집의 표준 수확량. 즉 그 지역의 통계치를 뺐을 때요. 한 주당 표준 수확량이 이미 공고가 돼 있다겠죠.
걔를 갖다 우리 집에다가 가입 주수에다 곱하면 우리 집의 표준 수확량이 나와. 그래서 이 공식 그대로 가봐요. 거기. 즉 41페이지의 인수 관련 수확량에서 1번 표준 수확량 정의,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그 지역의 품종이라든가 경작 형태라든가 수령이라든가 지역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예상 수확량을 우리는 표준 수확량이라고 말하는데, 산출 방법에 있어서 거기에 가보시면 자 시그마 합산하는 거잖아요. 즉 수령별 표준 수확량에다가 우리 집에 해당하는 나무수를 다 곱해서 합산한 게 뭐다고요? 우리 집의 표준 수확량 구하는 공식. 그래서 해당 나무수라는 우리가 가입하는 나무수를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년 착과량이라는 거. 우리가 평년 착과량이라는 것은 사과와 배와 단감, 떫은감에서만 나온다고 그랬어요. 다른 작물에서는 모두 다 평년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평년 착과량. 얼마나 올해도 열리겠니? 올해도 얼마나 달리겠니? 그걸 갖다 우리는 이제 평년 착과량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봐보시면 평년 착과량의 정의. 자, 일단 용도는 가입 수확량을 산정하더라. 그리고 적과 종료 이전에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더라. 다음 뒷장 가봐요. 그럼 자, 산출 방법에 있어서 최근 5년 이내에 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가수원은 최근 5개년에 저가 착과량과 그리고 표준 수확량에 의해서 평년 착과량을 산정하더라. 자, 용도는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출 방법, 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공식은 저희들이 암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공식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D분의 C더라. 일단 이 공식은 암기. 자, 그럼 각각의 A가 뭐고 B가 뭐고 그 다음에 Y가 뭔가 D가 뭔가 C가 뭔가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잖아요. 자, 우리가 사과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우리가 보험에 가입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6월 달에 우리가 뭐 하냐면 계약자가 저가를 안료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 저가가 바로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바로 저가 후 착과수 조사를 하는 거야. 여기. 자, 그러면요. 2월 달에 저희가 보험에 가입하려면 과거 우리 집에 5년간의 자료를 가지고 올해에도 즉 2021년도에도 이 정도 사과가 열릴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요. 그 예상하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평년 착과량이라고 표현했어. 지금 이 말하는 거. 즉 이 공식에 의해서 산출된 양이 바로 여기 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해. 이 공식에 의해서 산출된 양이 이 보험 가입을 해. 얘를 가지고. 자, 그럼 만약에요. 이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10,000kg이 산정이 됐다고 해봐요. 그래서 보험 가입을 10,000kg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가 후 착과수 조사, 즉 실제적으로 이제 이때는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이때는 정말로 달려있는 사과 개수를 다 센 거야. 정확히. 다 셌더니 이때 얼마밖에 안 열렸냐면 7,000kg 밖에 안 열렸더라고 우리가 확정이 된 거예요. 얘는. 확정. 이게. 그럼 지금요. 이 10,000kg에 우리가 예상을 했어. 예상. 그러면 얘는 갖다가 이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산출을 하는데 방금 그랬잖아요. 매년 얘는 갖다가 우리 집은 6월 즉 저가가 끝나고 나면 매년 우리 집에 달려있는 개수를 세. 그러니까 우리 집에 항상 과거 자료가 있어. 얘는. 즉 저가 후 착과량 자료가 항상 있는 거죠. 조사를 하니까. 그래서 자, 이 A 값이라는 것은 뭐냐면 방금요. 우리 집에 과거 자료를 가지고 산출한다고 그랬잖아요. 즉 A는 방금 저가 후 착과량의 평균값이야. 얘는. 우리 집에. 매년. 즉 올해 2021년도에 우리가 가입한다 그러면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5년 거의 평균치. A값. 저가 후 착과량의 평균값. 그 다음에 B는 방금 우리가 지역의 평균값 있다고 했잖아요. 그 지역의 평균값을 가지고 우리 집에 값 방금 표준 수확량 산출했죠. 그 표준 수확량의 평균. B는.
그 다음에 Y라는 것은 내가 보험을 과거 5년 걸 다 가입할 수 있지만 중간에 보험 가입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Y는 보험 가입 횟수. 그 다음에 C는 가입하는 해의 표준 수확량. 우리 방금 B는 표준 수확량이 평균 값이야. 근데 C는 가입하는 해의 표준 수확량. 그 다음에 이 D라는 것은요, 기준 표준 수확량. 자, 그런데 우리 사과는 재배 방식이 밀식, 반밀식, 일반 재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했을 때 기준이 되는 재배 방식은 일반 재배예요. 밀식, 반밀식, 일반 중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일반 재배야. 해서 이 D값은 일반 재배 방식으로 적용한 기준 표준 수확량의 평균값. 그래서 그럼 각각의 그 용도 나왔잖아요. 용도. 그죠?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미 기출문제가 있어요. 해서 여러분들 몇 페이지를 잠깐 기출문제가 이거 안 실어졌구나. 그랬네. 아니, 그러면 저쪽에 제일 뒷장에 기출문제 봐봐요. 얘가 4회 때 이렇게 4회 때 것도 여기가 안 실어졌나? 에? 몇 페이지? 안 실어졌죠? 아, 그러면 그냥 제가 예제를 바로 할게요. 실어진 줄 알고 안 가져왔어요. 자, 연도를 봐보시면, 자, 우리가 2021년도 거 그럼 평년 착가량을 산출하는 거예요. 했을 때. 그러면 19년, 18년, 20년부터 하겠죠? 2020년, 19년, 18년, 17년, 하나, 둘, 셋. 16년까지 자료를 쓰는 거예요. 과거 5년 거 자료를 쓰니까요. 했을 때 첫 번째가 저가 후 착가량이야. 그 다음에 표준 수확량. 표준 수확량은 이렇게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 가입 여부. 했을 때 표준이 자 9,000kg이에요. 8,000kg이에요. 10,000kg이에요. 9,000kg이에요. 11,000kg이에요. 저가 후 착가량은 9,000, 10,000, 그 다음에 8,000, 11,000, 12,000 이렇게. 자, 여기는 보험 가입했어요. 보험 가입했어요. 보험 가입 안 했어요. 보험 가입했어요. 보험 가입했어요. 자, 이렇게 조건 주는 거예요. 자, 이 자료를 해서 저희가 이제 2021년도 평년 착가량 산출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희가 공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다. 자, 일단 공식을 쓰시고요. 자, A라는 것은 과거 우리 집에 과거 5년간의 저가 후 착가량의 평균값, 보험 가입한 해. 그리고 B는 표준 수확량의 평균값. 자, Y는 보험 가입 횟수. 그 다음에 C는 기준 표준 수확량, 즉 가입한 해의 기준 표준 수확량. 그 다음 D는 기준 표준 수확량의 평균값. 이렇게 정의를 알고 제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조건에서 봐보시면 저가 후 착가량 과거 5년 거 자료 있고요. 그 다음 표준 수확량, 그 다음 보험 가입 여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입한 해의 우리 표준 수확량이고, 그 다음에 이 과수원은 지금 이제 밀식재배 과수원이잖아요. 그리고 기준 표준 수확량은 매년 동일하더라. 이 조건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A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A 값은 과거 우리 집에 어때요? 저가 후 착가량의 평균값이라고 그랬잖아요. 해서 저희가 이런 문제의 조건을 주면 일단 저희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해의 자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보험 미가입 연도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이렇게 선을 그으시고 하시게 되면 실수를 줄일 수가 있겠잖아요. 그럼 A 값에 있어서 일단은 2016년, 17년, 19년, 그 다음에 20년 걸 쓸 건데 봐보시면 여기에서 가장 최저가
우리가 보험 가입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 한계를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9천만, 8천만, 2천에서 가장 적은 게 우리 2019년도니까 2019년도에 우리 8,000kg은 사용하지 않더라. 그래서 2016년도가 9천입니다. 2017년이 만이에요. 그리고 2020년이 12,000. 즉 최저가 한계를 제외하고 평균값을 구하기 때문에 즉 3개를 더해서 나누기 3을 하게 되면은 얼마가 나와요? 해보니까 10333kg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B값은 표준 수확량의 평균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얘들의 평균값으로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2016년이 9천입니다. 2017년이 8천, 2019년 9천, 2020년 11,000. 즉 4개를 더해서 평균. 얼마야? 9,250. 네, 9,250kg. 다음 C값은 가입한 해의 기준표준 수확량. 즉 다시 말해서 2021년도의 기준표준 수확량. 그래서 여기 우리 기준표준 수확량은 그런데 조건에서 그랬잖아요. 즉 매년 모두 다 11,000kg이 기준표준 수확량이라고 줘버렸어, 조건을. 즉 2016년도에도 11,000, 17년도 11,000, 18년도 11,000, 19년도 11,000, 20년도 11,000kg이더라. 이렇게 조건을 줬잖아요. 근데 C값은 11,000kg입니다. 그 다음에 D값은 기준표준 수확량의 평균값이잖아요. 근데 매년 동일하기 때문에 물론 바로 11,000kg 갖다 써도 되겠죠. 근데 원래는 즉 2016년도에 11,000, 2017년도에 11,000, 2019년도에도 11,000, 2020년도에도 11,000. 그래서 나누기 4를 해서 당연히 11,000kg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Y값은 보험가입 횟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험가입을 4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갖다 올려볼까요? 자, A값이 10333kg, B값이 9250 마이너스 10333 곱하기 1 마이너스 우리는 보험을 4번 가입했습니다. 곱하기 D가 11,000, 그 다음에 11,000. 그래서 이 값을 산출해보면 얼마가 나와요? 얼마요?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10116kg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의 평년 착가량은 1116kg이더라. 이제 정리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 산출된 킬로그램을 가지고, 즉 평년 착가량을 가지고, 자, 우리는 A 이름을 2021년도 평년 착가량을 산출했다고 그랬죠. 이 평년 착가량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2021년도 2월 달에 보험을 가입한다고 그랬잖아요. 즉, 올해 2021년도에 1116kg이 우리 과수원에서 착가가 될 거야 라고 예상을 해서 우리는 보험에 가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입 수확량 결정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평년 착가량의 100%를 우리는 보험에 가입하더라. 이렇게 이미 정리를 했어요. 해서 어떻게 가입 수확량 결론은 얼마 킬로가 1116kg이 가입 수확량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바로 뭘 할 수 있어요? 보험 가입 금액을 산정할 수 있죠. 보험 가입 금액은 우리가 공식이 가입 수확량 곱하기 킬로그램당 가입 가격으로 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산정을 하잖아요. 그럼 가입 수확량이 얼마? 1116kg. 그리고 이제 가입 가격은 우리가 조건을 줍니다. 그럼 만약에 킬로그램당 1,000원이에요. 했을 때 1,000원. 하게 되면은 보험 가입 금액은 1,011만 6천원. 이렇게 두면 안 된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10,000원 미만 절사를 해서 보험 가입 금액은 1,011만 원이 2021년도에 보험 가입 금액이 됩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몇 회 때 출제가 되었냐면 4회 때 평년 착가량을 산출하세요 라고 해서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이보다 한 단계 더 진화된 문제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교재에 그 42페이지에 그 네모 박스 안에서 우리 과거 즉 기존 표준 수확량을 할인 적용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즉 대상 품목은 사과다. 그런데 이때 가입 당시의 사과의 수령이 만약에 3년생이었을 경우에는 기존 표준 수확량의 50%만 적용해라. 그리고 4년생일 경우에는 몇 프로? 75%를 적용해라 라는 그 말이 들어있잖아요. 자, 걔를 그러면 우리가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본다면 자, 조건을 또 이렇게 줄 수도 있겠잖아요. 그죠? 자, 이랬을 경우에는 문제가 반드시 또 기존 표준 수확량을 줘야 돼. 어떻게 주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존 표준 수확량은 사과 같은 경우에는 재배 방식이 밀식, 반밀식, 일반 재배 방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때 기준은 뭘로 잡는다고 그랬냐면은 일반 재배 방식으로 잡는다고 그랬어요. 기준을 잡을 때, 이제 배는 우리가 소식 재배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조건이 사과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재배 방식의 표준 수확량이 기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 조건이 이런 박스가 하나 더 나오겠죠. 즉 일반 재배 방식에 뭐가 나오겠어요? 표준 수확량이 조건이 하나 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반 재배는 수령이 몇 년부터 보험에 가입한다고 우리가 이미 가입하는 수령을 배웠냐면 일반 재배는 5년 이상부터 저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즉 우리가 3년, 즉 밀식 재배는 3년 이상 보험 가입하고 반밀식은 4년 이상 보험 가입하고 그런데 일반 재배는 5년 이상부터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일반 재배 방식의 표준 수확량은 5년부터 수확량이 제시되는 거예요. 5년 있고 6년 있고 7년, 8년 이렇게 표준 수확량이 이미 테이블이 그 지역에 표준치를 잡아서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 조건을 주게 되면 어떻게 조건을 주면 되냐면 5년이 L에서 9,000kg입니다. 그리고 6년이 10,000kg. 그 다음에 7년이 11,000. 그 다음에 8년이 11,000. 자, 9년까지 한번 줘볼게요. 자, 9년이 11,000kg입니다. 얘는 항상 이 조건을 준단 말이에요. 이 조건. 왜? 당연히 5년 그 지역의 일반 재배 방식의 표준 수확량은 이미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을 했을 때는 시험에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저기는 나오진 않겠죠. 조건이. 이 조건에다가 문제가요. 이 조건에다가 방금처럼 일단 품목은 사과야. 품목은. 그리고 뭐 품종도 당연히 주겠죠. 품종이 예를 들자면 홍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과서는 밀식 재배 방식이다. 이렇게 조건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들어오죠. 즉 무슨 조건이 들어오냐면 가입 당시 즉 2016년도에 우리는 신규 가입이었다. 즉 2016년도에 신규 가입으로요. 이 당시에 우리 사과나무의 수령이 3년이었어요. 이 조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3년이었어. 즉 지금요. 이 조건 그대로 갑니다. 즉 2016년도에 우리 집에 사과의 수령이 3년이었다고요. 그럼 2007년도에 우리 집에 수령이 4년. 1년씩 가니까 얘는 5년. 그 다음에 2019년은 지금 현재 수령이 6년. 그 다음에 2020년은 사과 수령이 지금 현재 7년이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입하려고 하는 지금 해는 몇 년이냐면 2021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 건 2021년이야. 그럼 2021년도에 우리 집은 지금 현재 사과 수령이 몇 년이냐면 8년이야. 이 조건을 가지고 똑같이 문제가 뭐라고 나오겠어요? 2021년도에 평년 착가량을 산출하세요.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A값을 그대로 한번 구해볼까요? 자, A값. A값은 똑같이 어떻게 해요? 과거 우리 집에 5년간의
착가량의 평균값이고 똑같이 보험 가입이 3년 이상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최저값 한 개 버리고 저희가 산출하면 돼요. 그대로 갖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자 9,000kg 즉 2016년도요. 그리고 2017년도가 만. 그리고 역시 2018년도는 보험 미가입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2019년이 최저값이니까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2020년 12,000.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나누기요. 3을 하게 되면 똑같이 10333kg. 얘는 같죠. 그리고 이제 B값도 표준 수확량의 평균. 그래서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래서 9,000 플러스, 그 다음에 8,000 더하기, 그 다음에 2019년도에 9,000, 2020년도에 11,000. 나누기 4를 하게 되면 얘도 9,250kg 똑같죠. 자, 근데 C값이 이제 이때부터는 C값이 달라지는 거죠, C값이. 즉, C값은 우리가 정의에 뭐라고 나왔어요? 가입한 해의 기준 표준 수확량. 다시 말해서 일반 재배 방식을 갖다 쓰는 거예요. 기준 표준이니까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2021년도에, 예? 2021년도에 기준 표준 수확량이단 말이에요. 했을 때 우리가 방금 제가 그랬잖아요. 2016년도에 가입 당시의 수령이 3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가입하려고 하는 2021년도에 우리 집의 사과의 수령은 8년이야. 그럼 8년차에 해당되는 기준 표준 수확량, 즉 일반 재배 방식에 갔더니 즉 8년이 나왔죠. 지금 현재 우리는 몇 년 돼? 8년. 즉 2021년도 얘가 2021년도에 우리는 가입할 때 나무 수령이 8년이기 때문에 이 8년 차에 해당되는 기준 표준 수확량은 얼마가 되냐면 11,000kg이 되는 거죠. C값이. 그죠? 2021년도 우리 사과나무가 8년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근데 D값을 보겠습니다. 자, D값은 우리 과거 5년간의 기준 표준 수확량의 평균값이잖아요, 정의가. 자, 그런데 이때 우리 지금 현재 2016년도에는 우리 집의 사과나무의 수령이 3년이기 때문에 일반 재배는 3년에 해당되는 게 없잖아요. 즉 일반 재배는 말 그대로 5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5년 거 가장 큰 전판 5년 거에 표준 수확량 거 일반 재배 방식에 5년 것을 갖다 쓰긴 쓰는데 전체를 쓰지 말고 몇 %만 갖다 써라. 50%만 갖다 써라. 할인 적용해라. 그 말이에요. 됐죠? 자, 이 5년에 해당되는 9,000kg에 50%만 갖다 쓰세요. 그리고 자, 2017년도에는 우리 집의 사과나무가 4년이기 때문에 그때는 5년 차에 해당되는 일반 재배 몇 % 갖다 써라? 75% 갖다 써라. 그래서 즉 9,000kg에 75%를 갖다 써라. 자, 이건 지금 현재 얘는 몇 년도? 2016년도 거. 그 다음에 얘는 방금 몇 년도 거? 2017년도 거. 자, 그리고 2018년도는 안 쓰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는 이미 우리 집에 사과나무가 6년이기 때문에 이 6년. 얘는 할인 적용할 필요 없이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2019년도에는 6년에 해당되는 만.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우리 집의 사과 수령이 지금 현재 2020년도 사과 수령이 7년. 자, 7년에 해당되는 거. 11,000. 그죠? 그래서 11,000. 이렇게 해서 나누기 4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 수령이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3년에 해당되는 일반 재배 방식의 기준 표준, 즉 일반 재배 방식의 표준 수확량이 없기 때문에 얘를 갖다 쓰긴 쓰는데 다 쓰지 말고 50%만 갖다 쓰세요. 그 역시 우리 4년 차에 해당됐을 때도 얘를 갖다가 9,000kg를 갖다 다 쓰지 말고 근접한 5년치를 갖다 쓰는데 75%만 적용하세요. 자, 그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D값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얼마가 나와요? 네. 자, 8062kg. 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다 나왔네요. 자, Y는 보험 가입 횟수 몇 년이다? 4년이다. 됐죠? 자, 얘를 갖다가 그대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A 값이 10333 플러스 9250 마이너스 10333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몇 년? 4. 자, 곱하기 D값이 얼마냐면 8062. 자, D값이요. 자, D값이 8062. 그 다음에 자, C값이 11,000.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얼마 나와요? 네. 자, 13802kg. 얘를 갖다가 한 번에 쫙 풀어버리면 소수점이 차이가 좀 올라가고 내려가에 따라서 이 뒤에 아마 1, 2kg 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시험에 실제적으로 출제할 때는 정확하게 정수로 떨어지게끔 아마 시험 출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설사 정수로 안 떨어졌을 경우에는 뭐 소수점 몇 주짜리 미만 또는 소수점 이하 다 절사 뭐 이런 조건을 반드시 주거든요. 그래서 자, 다시요. 자, 2021년도에 우리 집의 평년 착가량은 얼마가 되었다? 13802kg이 산정되었습니다. 그럼 똑같이 자, 얘를 갖다가 우리는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한단 말이에요. 즉 똑같이 킬로그램당 1,000원이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집의 보험 가입 금액은 13802 곱하기 즉 평년 착가량 가입 수확량 곱하기 킬로그램당 1,000원이에요. 1,380만 2천원이 우리 집의 보험 가입 금액이더라. 다음은 어떻게 해라? 만원 미만 절사에서 1,380만 원이 2021년도에 보험 가입 금액이더라. 그래서 얘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상태. 다시 말해서 방금 조건처럼 어떻게 가입 당시에 즉 2026년도에 우리 집의 사과 수령이 3년이었다. 밀실재배 방식인데. 그런데 즉 D분의 C는 가입한 해의 기준표준 수확량, D값은 기준표준 수확량의 평균값. 근데 가입한 해, 그 당시에 이제 수령 찾고. 근데 우리가 기준표준 수확량은 우리가 일반 재배 방식을 갖다 쓰는데 일반 재배 방식은 3년, 4년이 없기 때문에 밀식재배 3년에 해당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라? 일반 재배 방식에 50% 갖다 써라. 그리고 4년 살 때는 몇 프로? 75% 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의 그 42페이지에 방금 다시 그 네모 박스에 가보시면 그 평년 착가량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D분의 C더라. 이때 A 값은 과거 5년간 저가 후 착가량의 평균값. 그다음 B 값은 과거 5년간의 표준 수확량의 평균값. Y는 과거 5년간의 가입 횟수. C는 금년도 기준 표준 수확량. 그다음 D값은 과거 5년간 기준 표준 수확량의 평균값. 자, 이때 기준 표준 수확량의 정의, 즉 사과는 일반 재배 방식의 표준 수확량, 배는 소식 재배 방식의 표준 수확량, 단감 떫은 감은 바로 그냥 표준 수확량 조건 주겠죠. 이때 당구장 표시 과거 기준 표준 수확량 D값을 할인 적용하세요. 대상 품목은 사과입니다. 즉 3년생인 경우에는 50%만 적용하세요. 4년생인 경우에는 75% 적용하세요. 다만 직전 후기는 중 3년 이상의 보험가입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수확량 중 최저값 한 개를 제외하고 산출하세요. A값 제외하고 산출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나누기 3을 한 거예요. 한 개를 버렸었잖아요. 여기 A를 하나 버렸었잖아요. 제외하고. 자, 그 다음에 3번의 가입 수확량의 정의에 있어서 보험에 가입한 수확량으로서 결정 방법은 어떻게 한다? 평년 착가량의 100%를 보험에 가입하더라. 그래서 평년 착가량의 100%라는 말. 그 다음에 가입 가중에 대해서 차단.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의 한 개당 평균 과실 무게를 말하며 환가수원의 다수의 품종이 혼식된 경우에도 품종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또 예를 들자면 방금 우리 가수원이 천주야. 근데 홍도도 있고 후지도 있잖아. 이렇게 품종이 혼식되어 있어도 가입 가중은 그냥 하나로 조건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는. 그래서 홍도 가입 가중에 대한 개념. 그래서 이렇게 평년 착가량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 보시고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 바로 연결하겠습니다.